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좀 피곤하시죠? 월요일 아침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정신이 들려면은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오후가 좀 들면은 이제 좀 정신이 조금 들어오죠. 오전에는 뭔가 좀 몸도 좀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내 주말을 누가 가져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주식도 그래요. 월요일 오전에는 오전에 짧게 수급 들어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제 오후 늦게 들어와서부터 이제 수급이 조금 돌고 그렇게 되죠. 오늘은 뭘 설명을 할까요? 또 설명할 게 없으면 또 엄한 짓 하니까 엄한 짓이 아니고 애먼 짓이죠. 정확한 표현. 최근에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 종목을 한번 같이 볼까 싶은데요. 조회 일자는 이제 금요일 기준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려면 실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한번 볼까? 종목별 투자자, 장중 투자자별 매매 종합, 잠정. 현재 추이. 이거는 종목별로 보는 거, 전체 종목 기준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날짜 기준이죠. 집계 시간 11시 7분 기준입니다. 외국계 쪽에서 오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조선해양, 뭐 조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선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미포조선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요. 금요일 날짜 기준으로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이 통신주랑 언택트 쪽, 그리고 바이오 쪽, 또 결제 쪽,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KG 이니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도 좀 있고요. 현대모비스라든가 오늘은 뭐 오토에버가 또 좋았고 기아 자동차 요런 종목들, 그리고 뭐 파미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이제 게임주가 껴있는데요. 네오위즈는 지금 들어가긴 조금 부담스럽죠. 오늘 살짝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폭이 좀 요 안에서 머물다가 넘어가면 좋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좀 게임주를 단타 치고 싶다. 요거는 24,000원 넘어가면은 단타거리가 잠깐 나오겠네요. 한 3%, 4%, 5%, 그 정도.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게임주가 또 NC소프트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위메이드 좀 크게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미드는 권리랑 나오고 나서 오늘 튀었구나. 권리랑 나오고 나서 이것도 놓쳤네. 다날, 결국은 결제해야 되니까 다날 괜찮네요. 다날은 결제 쪽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흔적들을 추적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속적으로 3,700원대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 사다가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추적을 해볼까요? 4월 10일 거 분봉 좀 보러 갔다 올게요. 4월 10일 갔다 옵시다. 4월 10일 여기거든요. 매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결국 주가가 내려가면서 음봉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것도 매수라고 놓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 굉장히 쉽죠? 요거 돌파, 그리고 요거 매수했었던 흔적. 4월 10일 거 못 보고 왔네. 잠깐 다시 보고 올게요. 4월 10일로 다시 가서 매수세가 발생이 됐었던 라인들, 여기 어디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요거 4,500원, 4,500원까지 매수했네요. 딱 박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깊은데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이어온 걸로 놓고 보자면 요렇게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다날의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전고점이 여기 있죠. 전고점까지 가느냐? 그냥 파동 크기로 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4,500원을 넘어가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잘하면 100% 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딱 100%. 딱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계좌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에 중간에 껴 있잖아요. 4,500원을 또 넘어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41선으로 놓고 보고 거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들어간다. 오늘 저가가 손절입니다. 여기다가 손절 잡고 4,500원까지 목표가 잡아도 대략 한 10%. 나는 단타보다는 좀 안전하게 거래를 하고 싶다. 4,500원 넘어가서 5,400원을 타겟으로 잡고 5,400, 요 사이에선 거래하면 되겠죠. 5,3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5,500원에서 다시 매수하는. 여기는 전장이니까. 여기서는 지독하게 매도세가 나올 겁니다. 이 매도세를 피해서 거래를 하십시오. 5,300원 넘어가게 되면 팔아서 5,500원 넘어갈 때 다시 사면 되겠다.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만 한번 보죠. 최근에 기관에서 좀 사고 있는 게 있네요. 썬데이 토즈는.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기관에서 매수한 게 여기 어디 개입니다. 참 저점에서 잘 잡았네요. M게임, 요건 좀 튀었고. 넥슨 GT, 매각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요. 그 가격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8,300원 넘어가면 이것도 스윙 거래할 만한 게 나오겠네요. 21선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물렸다. 8,300원 넘어가면 추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 계속 물렸을 거거든요. 100% 추매하시면 평균 단가를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8,400원 사이가 되니까 대략 22,000원, 11,000원 정도 되겠네요. 11,000원. 그럼 11,000원까지 딱 도래할 테니까 거기서 털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넷마블도 이게 방탄 실질수 해준대.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잘 못 움직이고 있죠. 결국은 빅히트가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이 제일 많아요. 최대 주주입니다. 잠깐만. 더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드릴까? 그냥 그럴 거예요. 이러면 또 안 되니까. 방시혁 의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네. 의장? 방시혁 회장? 사장님? 사장님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대주주는 아니네요. 2대주주네. 다른 회사들, 지금 요건가가 DPC인가 그럴걸요? 요건가? 기타 있나? 여튼 DPC도 지금 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넷마블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요, 원체 좋았던 회사니까, 돈 잘 벌고, 매출액이 2조씩 벌고요. 영업이익 계속 올라갑니다. 언택트 수혜로 볼 수도 있는 회사죠. 지금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장중 투자 상태도 게임주가 많고, 또 이제 금요일도 게임주가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넘어가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돌파 라인 때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물렸겠죠.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10만원의 손절을 잡았을 텐데, 그래서 안착을 하면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야. 돌파를 할 때 사는 방법과 안착을 할 때 사는 방법. 안착을 하면 해라. 이제 음봉 만들다가 양봉 킬 때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죠. 지금 기간이 꽤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서 한번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방향을 한번 틀기 시작하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그 방향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요. 오랜 기간 동안에 내려왔던 종목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장기간 동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도 추세선이 하나 있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러나 저러나 추세선은 지금 하락 추세선은 끝났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데, 박스권 횡보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기간으로 보자면 요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필요합니다. 좀 칸을 조금만 늘려볼까요? 정확하게 한번 대충 느낌을 보자면 한 요 정도네. 2020 올해 말 정도? 올해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방향 틀어서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게 넘어가려면 어쨌든 10만 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샀다가 물렸다?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다. 92,000원 손절 잡으시면 돼요. 92,000원을 깨진다? 도로 내려갈까봐 그런 겁니다.
게임주는 뭐 바른존이네. 이거는 넷마블을 팔면 넷게임즈를 팔면서 게임주가 아닌데 지금 여기 편입이 되어 있고요.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가 스위치 납품마죠. 네. 요것도 이제 끝물이니까 이제 계약해야 되니까 애들이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컴투스가 오랜 기간 내려오고 나서 지금 방금 전에 봤었던 넷마블의 형태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일목균형표의 저기 시간론입니다. 시간 내려온 만큼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 거의 끝났네요. 하락 추세는 지금 끝내냈고 박스권 행보가 지금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조정 구간 돌파하고 나서 조정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마지막 조정 구간 받았었던 각도가 똑같이 요 각도만큼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각도가 대충 요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요렇게 아마도 추세선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다. 콘테스트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 퍼블리싱을 할까? 오늘 게임주 본 거 중에서는 컴투스 괜찮네요. SNK 거래량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상장 이래로 그냥 계속 밀렸네요. 한빛소프트 흐름 없고 펄어비스가 이게 좀 수상하구나. 펄어비스 게임주가 좀 몇 개 괜찮은 게 있네요.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고른 것들이 있었죠. 메모를 좀 할까? 다날 괜찮았고 넷마블 괜찮았고 넥슨 GT 괜찮았고 펄어비스 괜찮고 그죠? 그 정도. 컴투스 요것도 하락 추세가 이제 딱 끝난 상태인데 요게 유지가 되려면 유지가 안 되면 요렇게 타고 내려가요. 요렇게 되지 않으려면 요거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182,000원. 박스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올라갈 텐데 지금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3월 19일 여기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사놓은 가격에 비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부터 내려간 요 정도 한 7%, 8%. 근데 외국인이 산 이거 시총이 되게 크거든요. 2조 7천억인데 2조 7천억짜리를 매수를 이렇게 열심히 담아놓고 7% 먹고 나가려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단타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뭐 진짜 쓸어 담고 있죠. 간혹 보면은 뭐 3천만 원, 2천만 원, 500만 원 이런 거 샀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라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건 진짜 많이 담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사게 되면 100억씩 그냥 한번 딸랑 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짤랑 이거 다 단위가 68억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00억입니다. 요거 20억이잖아요. 5개 합치면 100억이에요. 100억 막 100억씩 사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52억, 37억, 39억, 20억, 39억. 여기는 그냥 80억 쓸어 담고 있죠. 뭔가 크게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장기 투자를 좀 해보겠다. 계속 근데 기사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죽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자꾸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맨날 매도 우위, 매도. 외국인은 매도한다고 난리잖아요, 맨날. 연속 순매도, 매도 우위. 이건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연속 순매도, 응? 매도. 맨날 매도해야 되는 얘기. 3주 연속 8차 지속. 매도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도 규모는 조금 줄었다. 더 이상 팔 게 없거든요. 이제 공매도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뭐 공매도를 다시 한 해 만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 와중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재밌는 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늘기 시작한 자리를 보면요. 3년밖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늘었거든요. 여기에요. 고점에서 물렸다. 거래량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부터 샀다고 칠게요. 왜냐면 그 앞에 건 없으니까. 계속 사고 있는데 자 늘어난 자리를 보면 여기죠. 여기 거래량이 늘어나는 자리마다 매수를 했습니다. 요 세 개 합치면 대충 평단 한 요 정도 되죠. 지금 외국인 거래량 크기를 봤을 때. 저점에서 거래량 여기 또 들어왔죠. 여기서 외국인이 살짝 파는 척 하더니 또 사. 또 사고 하는 자리가 지금 동그라미를 다 그대로 이제 수직선으로 올려가지고 동그라미를 다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거래량 또 여기서 발생하죠. 여기 이렇게 발생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대충 선을 그려보면 요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 동안의 펄어비스를 짧게 설명하자면 23만 원에 사서 물려가지고 19만 원에 샀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그대로 읽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를 여러 개를 좀 보다 보면 어디에서 샀고 어디서 팔았고 기술 이제 한두 가지만 가지고서 사고 파는 자리만 체크를 해봐도 어디서 샀구나 어디서 팔았구나 이런 걸 좀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19만 원에서 22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매집이 다 끝나면 아마도 출발하는 자리는 여기일 것 같아요. 22만 원 넘어가게 되면 주가를 올리고 싶겠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계속 사면서 주가가 막 올라. 왜? 물린 사람이 없어. 나밖에 안 샀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데가 나오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펄어비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요. 2017년 등등.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쓱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있죠. 영업이익률이 2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짜장면 한 그릇 팔면 얼마 남을까요? 짜장면 5,000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4,500원, 5,000원, 5,000원, 5,500원. 간짜장 조금 비싸지 한 6,000원 정도 하죠. 5,000원짜리 짜장면을 하나 팔면 얼마나 남을까? 응? 만약에 이제 뭐 재료를 그냥 뭐 돼지 기름, 뭐 공업용 기름 쓴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뭐 이슈가 됐었는데 뭐 싼 그냥 돼지 기름 300원짜리를 썼다. 그리고 뭐 면값 조금 들어갈 거 아닙니까? 500원. 그리고 배달하는데 뭐 한 1, 2,000원 썼다고 치고 그리고 뭐 그릇 설거지 하는데 한 1,000원 썼다고 치고 그럼 대충 한 원가는 한 3,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대충 예상이 되는데 2,000원, 3,000원 정도 1,000원 남다 할까? 1,000원 남다고 칠게요. 그러면 4,000원, 5,000원에 팔아서 4,000원이 나가는 돈이고 1,000원이 남아요. 응?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20%죠. 아, 영업이익률로만 보면은 단가만 계산해야겠다. 여튼 그러니까 생산활동에서 자기가 사용한 금액을 빼고서 얼만큼 자기가 벌었느냐 그것만 계산했을 때는 28% 정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거의 봉이김선달 같은 서비스라는 얘기죠. 40%라는 얘기는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41만 원을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매출액을 보시면 4천억 원어치를 팔아가지고 1681억이 남았어요. 뭐 진짜 그냥 뭐 대동강에서 물 길어다가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운송비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개발자들 해가지고 이거밖에 검은 사막은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제가 해보지는 않은 게임인데요. 그냥 훌륭한 게임이에요. 검은 사막 하면은 약간 그 위쳐3의 예니퍼가 생각나는 컨셉으로 잘 만들었는데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진짜 훌륭해요. 와, 검은 사막 캐릭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커스터마이징이 아주 특히 이제 이제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제 취향이 나올 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이거 NSW를 똑같이 만들었네. 멋있다. 와, 이 캐릭터 보십시오. 진짜 멋있죠? 흥해라. 우리나라 게임들 좀 잘 나가야 돼. 여튼 펄어비스 괜찮고 웹젠? 잠깐만, 뭐 웹젠 뭐야? 웹젠 뭐 있네. 이거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17,300원 안 깨지면 더 가겠다. 웹젠 괜찮네. 뭐 있나 보다. 신작 뭐 있나 본데? 기대감. 누가 샀어요 지금 잔뜩. 이거 누구니? 찾아봅시다. 5월 12일 누가 샀지? 그냥 손바꿉니다. 어쨌든 개인 쪽에서 나온 수급, 기관일 수도 있고요. 매수와 매도를 봅시다. 매수와 매도를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한번 보죠. 5월 12일, 5월 10일. 개인이네요. 개인에서 개인 계좌로 이동이 된 겁니다. 순매수로 보자면은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개인이 물린 개인이 팔고 새로운 개인이 샀다. 박스로 놓고 보자면 이거 고점, 여기가 저점 이렇게 되네요. 요거 넘어가면 출발하겠네. 22,000원 넘어가면 17,000원 요 사이에서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게임빌, 조이맥스, 넵튠이 최근에 저점에서 뭐 방송 중에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했다고 그랬던가요? 수익 나셨다고.
살만한 자리는 아니긴 한데 물린 분들이라면은 탈출할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 예, 이제서야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오위즈는 한번 튀었고요. 엔터메이트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더니 갑자기 주가가 또 막 이렇게 뿅 올라오네. 요거는 이것도 뭐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있었네요. 요렇게 볼 수 있네요. 저점 매수세는 여기 꽤 있고요. 요거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가겠구나. 요렇게 볼 수 있겠네. 요렇게 되면 이거의 파동 크기만큼 갑니다. 예, 목표가는 여기네요. 1,500원 찍을 수 있겠네. 지금 음봉 딱 찍으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있거든요. 11선 터치하면 딱 좋겠다. 11선 터치하고 반등 주면은 단타거리가 나옵니다. 좀 작으니까 오늘 좋은 게임주 중에서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날 괜찮고요. 예, 다날은 41선 정도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M게임이었나 아까? M게임 뭐였지? M게임은 좀 올랐고 이것도 박스가 딱 여기 끼었었는데 추세선 요렇게 놓고 봐야 돼서 좀 대응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넥슨 GT가 지금 돌파 할랑말랑 준비하고 있고 8,4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날, 넥슨 GT 두 개,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은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요 정도 올해 말 정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컴투스. 컴투스가 이제 바로 가도 될 만한 자리가 됐다. 기간이 조금 남아있다. 지금 요거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요. 어젯밤에 훈련소방에서 강의해드린 게 있어요. 파동의 크기에 대해서. 그거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방 분들은 그쪽 영상도 열심히 보셔야 되지만 요 눈높이에서 방송해드리는 거 열심히 보셔야 돼요. 계속 복습하려고 머리에 꾸겨 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이에 제가 알아서 머리에 쑤셔 넣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강의해드린 거를 자꾸 뭔가 종목 설명해드릴 때 그걸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추세선, 지지난주에 배웠던 추세선과 지금 파동의 크기로 봤을 때 얘도 지금 갈만한 때가 됐다. 그리고 외국인이 꽤 많이 사놨다. 아까 이제 20만원과 22만원 선글했던 게 펄어비스였죠.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 웹젠까지. 웹젠은 살짝 한번 눌리면 좋겠습니다. 17,300원 부근에 최대한 붙어서 사야 돼요. 그 지금 거의 한 이 정도의 가격,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발생됐던 게 17,3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돌파 딱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착하면 딱 좋겠다. 이렇게. 요러면 요 추세선 타고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간은 한두 달 정도 있다가부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그냥 그 정도고요. 원래는 요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장중에 보려고 했던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들이 좀 움직이고 있느냐 요걸 체크를 하실 때 요거 같이 보시면 좋아요. 뭐 번호로는 0785 이거는 급여일 기준으로 완료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를 보는 거고요. 1052 요거는 이제 오늘 장중에 11시 7분인데 지금 아직 안 바뀌었어요. 11시 7분 기준으로 최종 집계한 상태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고 있는가, 순매수 상위가 무슨 종목인가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계로 정렬을 눌러보면 조선주,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뭐 핀테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움직이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셔야 돼요. 업종. 그리고 금요일에 매수를 해놨었던 흐름을 보면 지금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걸로 이제 소팅을 시키시면 되고요. 카카오도 결국은 지금 인증이에요.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인증, 쇼핑, 결제 이런 것들 SNS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죠.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정리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을 봤을 때 오늘은 조선주다. 조선주다.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이슈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슈를 먼저 찾자. 뉴스 말고 실제 외인이나 기관이 사는 거 요거 위주로 이슈를 먼저 찾으세요. 뉴스 말고예요. 실제 기관이나 이거 사는 거. 뉴스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팔을 수 있는 거, 팔 때가 된 거, 그런 거 확인하는 거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뉴스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뉴스 말고 실제 외인이나 기관이 사는 거를 이슈를 먼저 찾자. 그래서 업종이 뭔지 체크해보자.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 업종에 대한 뉴스를 찾자예요. 자, 다시 요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뉴스를 보는 건 2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에서 찾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경제면이나 이런 화면에 들어가지고 이슈를 찾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렘데시비르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렘데시비르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제약바이오주 막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걸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를 이슈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슈를 먼저 찾고 이슈를 먼저 찾자. 그 다음에 이 이슈에 해당되는 업종이 뭔지를 체크를 하자. 그리고 이 업종에 대한 뉴스를 찾자예요. 자, 오늘은 조선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네이버보다 구글이 좀 더 낫습니다. 아니, 저기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뉴스를 보면 나올까? 이거는 올랐어요가 아니라 왜 올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가 하락, 중국 후동중화에 또 LNG선 수주,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를 보러 갑시다. 그러나 카타르와 모잠비크가 남아있다. 한국의 수주와 후속 발주 등이 있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중국에서 자꾸 LNG선 수주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발주를 넣은 것이 있고, 현재 지금 경합 중이다. 어디가 이걸 딸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나머지 조선 6개 중에서 이게 발주에 성공하고 수주에 성공을 한 종목에 대해서 주가 급등을 할 수가 있겠다. 뭐 그 종목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수주를 더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작년에 그런 이슈 있었죠. 중국에서 LNG선을 수주를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물에다가 띄웠더니 물에 안 떴었던가? 물에 안 떴었던가 시동이 안 걸렸나?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누구였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정유업계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이 LNG선은 한국계 최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수주도 줬던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은 뭐 거의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 이런 뉴스를 찾아봐라. 그래서 이걸 왜 찾아봐야 되느냐? 뉴스를 찾아봤더니 이 뉴스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선주는 지속 가능합니까? 수주한 기업만 해당,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 뽑으면. 맞죠? 자, 그리고서 지금 보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라든가 또 뭐 카페이츠사도 뭐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지금 오늘도 지금 수급 들어오는 게 KG 이니시스라든가 NHN 사이버,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결국에는 핀테크예요. 그죠? 그럼 핀테크가 왜 이슈가 되겠어요? 이거는 뭐 검색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 따져보면 저거지. 언택트. 만약에 이게 좀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러면 스톡헌터 보시면 거기에 거래량 상위 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그것만 참고해도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게임주, 여기 지금 보면 뭐 네오위즈, NC소프트 뭐 이런 게임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게임주들, 이것도 언택트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요거는 SOC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간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투자를 하겠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거, 지금 핀테크는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로 보자면 게임주랑 자동차랑 1등, 2등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조금 벌어져서 여기 약간 넘사벽이 있고, 요거랑 약간 넘사벽이 있고,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그럼 정리가 끝났죠? 여기까지. 뉴스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까지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종목별로 체크하자. 요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걸 거꾸로 하죠.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고. 그냥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지. 그냥 좀 편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 지우고, 뉴스에 뜨는 거 사자. 요렇게 사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요게 HTS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MTS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고 있느냐. 만약에 이거 좀 어렵다. 네이버에 있어요. 네이버. 증권 누르면 국내 증시 누르면 외국인이 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외국인이 사는 거 순매매 상위 뭐 LG화학 이거 LG화학도 결국엔 전기차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바이오 쪽 순서가 소팅이 된 거가 이게 순매도 순매수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기관 매매 기관에서 많이 사는 거 코스닥에서 많이 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또 반도체처럼 보이네요.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증권사별로 조금씩 계산할 때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튼 요 각각 화면을 보시고 종목 찾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가 넘었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딱 하고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게 이제 채팅창에 색깔이 쳐지니까 되게 좋다. 그쵸? 색깔이 새창에서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 한번 보세요. 이게 색깔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 멤버십 분들이죠. 멤버십 분들이라고 해봐 두 분밖에 없네. 와 이거 뭐 C큐브 잠깐 볼까? C큐브는 이거 뭐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1750선 넘어가면 출발인데요. 얘가 뭐 내일 올라가면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뭐 이렇게 갭 떠가지고 한 번 더 들 수는 있겠지. 이렇게 내일 이렇게 갭든 요런 윗꼬리 양봉 하나 만들어주고 밀리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요번에는 지지선이 1750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또 가겠지. 또 갈 거예요. 여기 출발선입니다. 1750선. 오늘 상한가가 와 신난다 다 갔다가 아니라 글쎄 얼마나 올랄까? 한 2,000원 중반대까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공짜죠 공짜. 뭐 잘 오르면 100%예요. 계속 스탑 올려가면서 추세선 따라서 거래하면 됩니다. 조금 이거를 뭐 좀 그치 공격적으로 좀 보자면 이렇게 요거 추세선 안 깨지면 뭐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려놓은 그대로 하고 있네. 1750선을 분봉해서 선을 그려보면 여기네요. 또 신기하게 또 1750선에서 딱 고민을 하죠. 올라가서 턱걸이 하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주저앉아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한 번 더 다시 이제 무릎을 펴서 딱 이렇게 일어선 그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결국에는 요 선이 바닥이 돼서 여기를 밟고 점프할 수 있으면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봤더니 널빤지야. 밟으니까 밑으로 쭉 이렇게 또 꺼져. 그럼 또 밀리겠죠. 드림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이게 현재 순위가요. 철수랑 순위랑 시큐브 1등이네 오늘. 뭐 휴네시온 같이 움직였고 SGA 뭐 카페24 EDGC 라운시큐어 요게 그 일본 그 친구 누구지? 돈 잘 버는 사람 있죠. 같은 업종으로 거래하는 방식 이름을 까먹었네. 한번 이제 보안주가 상한가를 치면은 같은 업종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거래량 누르시면 돼. 요것도 좋은 팁이다. 자, 봐봐요. 상한가 하나 딱 치죠. 그러면 거래량을 소팅을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갔는데 보안주인 거 고르면 돼요. 자, 봐봐. 한국정보인증. 지금 이거는 20%잖아요. 이거 너무 올랐잖아. K사인, 어쨌든 핀테크까지 같이 움직이고. K사인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6% 정도인데. 좀 급해가지고 좀 거래가 어렵네. 이거 말고 다른 거 볼까? SGA 솔루션즈. 거래량이 많은데 보안주인데 아직 못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것들. SGA는 19%고 휴네시온도 20%고 드림 시큐리티 그렇지 드림 시큐리티가 괜찮네.
거래량 상위로 봤을 때 뭐 거의 한 20등 정도? 그 정도 안에 있는데 지금 주가 등락이 6%밖에 안 됩니다. 얘는 올라가면 한 10% 더 올라가야겠죠. 지금부터. 지난번에 체결강도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체결강도를 보자는 거예요. 자, 체결강도 올라간 거.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이게 이제 빠지지 않고 있는데 125 정도까지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좀 수급이 깨지는 거고 현재까지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 상태고 꽃가창 상태를 보자면 드림 시큐리티 지금 매수세 쪽보다는 매도세 쪽에 이렇게 칸칸이 잘 채워놨습니다. 뭔가 사기 쫙 좋게끔 좌판에 지금 깔려 있다는 거죠. 뿅뿅뿅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지금 요 그림을 좀 이렇게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 테트리스처럼 보시면 좋은데 요것도 한번 다음에 한번 설명드려야겠다. 요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생겼죠? 얘는 요렇게 생겼다가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있죠? 여기까지는 간단 얘기예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이런 게 있죠? 그럼 여기까지는 간단 얘기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드림 시큐리티 괜찮네. 그럼 지금 단타로 사요?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손절은 3,30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되겠네요. 3,400원이니까 3,300원 스탑 잡고 단타 정도 가능합니다. 3,300원 스탑을 짧게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뭐 어차피 그래봐야 90원이니까 깨져? 깨지면 팔고 올라가? 또 사. 깨져? 팔어. 올라가? 또 사. 이거 반복하면 돼요. 3,300원 가지고만 거래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좀 주가가 올라온 상태라서 그걸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